작년 12월 말이 되자 나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 그동안 엇나가지 않고 12년간 의무교육을 마치고 대학생이 되었다. 공교육이라는 프레임에서 어긋나지 않게 버틴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나는 점점 어른이 되어갔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여자친구와 이모를 동시에 만나고 있기도 하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는 무녀동남 외아들이다. 우리 엄마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줬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 학원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갔고 아빠가 꽤 많은 돈을 벌어오셨지만 다른 집처럼 학원비 부담이 컸기 때문에 엄마가 이른 아침부터 동네 브랜드 제과점에 나가서 빵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 학원비를 보태주셨다. 그리고 내가 대학에 합격하자 이제는 학원비를 보탤 일이 없으니 아침잠을 많이 잘 수 있다며 좋아하셨다. 대신 성인이 된 아들의 술자리가 많아지니 해장국 끓여주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은 콩나물에 잠고 어느 날은 북엇국을 끓여줬다. 아직은 내 품 안의 자식이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다. 엄마는 며칠 전 동네 아줌마들과 재래시장에 있는 도매 약국에 가서 우루사를 사왔다고 한다. 아빠와 내가 매일 먹어야 한다고 식탁에 놔주셨다. 나는 술이 약한 편인데 자리가 자리인지라 몸에 잘 맞지도 않는 술을 마시다 보니 속이 참 부대낀다. 남자가 그 정도도 못 먹냐는 핀잔을 듣기도 싫어서 억지로 마시고 온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주량이 늘었다. 어느 날은 술을 4차까지 먹었는데 그때 내 옆에 있었던 수진이라는 여아구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수진이는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친구인데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취미도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동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함과 동시에 부모님이 안 계실 겨우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생각의 책임감, 자립심이 꽤 큰 편이다. 수진이와 집에 가면서 궁금한 점을 슬쩍 물어봤다. 남자친구가 있는지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지 말이다. 우리 과에서 가장 예쁘고 성격이 괄괄한 수진이는 여러 학우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다. 수진이와 사귀고 싶어서 여러 번 대시한 결과 한번 만나보자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좀처럼 나를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원 알바를 했고 수진이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네 호프집에서 서빙 알바를 해서 도통 시간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친구와 수진이가 일하는 시간에 그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손님들이 수진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계속 호출배를 누르는 것이었다. 주말 저녁에 손님이 얼마나 많겠는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수진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 나는 사장님에게 남자 아르바이트생은 안 구하냐고 물어봤고 마침 수진이 때문에 손님들이 들끓어서 매출이 많이 오른다며 남학생을 한 명 더 구해보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어때요? 집도 가까워요. 사장님이 나를 보더니 손님같이 키 크고 잘생긴 분이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 더 대박이죠 하고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수진이와 같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 우리 가게는 알바생 미모가 대박이라며 인근에 소문이 났고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대신 정신없이 일해야 했고 알바가 끝나면 수진이네 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가 안마의자기에 앉아 한동안 몸을 풀어야 했다. 주방 참모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대해주셨고 사장님도 학생들 덕분에 가게에 활력이 생겼다며 거마비를 챙겨주시기도 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은 손님이 수진이에게 노골적으로 일을 많이 시켜서 내가 대신 서빙을 해주기도 했다. 수진이는 처음에 왜 아르바이트까지 같이 했냐며 틴잔을 줬지만 조금씩 내게 마음을 여는 듯했다. 수진이와 더 깊은 관계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 꿈을 사장님이 이루어주셨다. 사장님은 매주 월요일에 문을 닫았는데 직원들 모두 수고했다며 워크숍을 가자고 했다. 참모님은 학생인 애들 때문에 같이 가지 못했고 수진이 나 이렇게 셋이서 워크숍을 갔다. 사장님은 속초에 있는 리조트를 예약했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출했다. 리조트는 방이 2개였고 수진이는 안방을 썼다. 사장님은 수진이가 아무래도 여자니까 화장실이 딸린 안방을 쓰는 게 좋겠다고 배려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속초중앙시장에서 달깡정과 게게찜을 사와서 실컷 먹었다. 술집을 운영해서 술이 질릴 법도 한데 이런 날에 술을 안 마시면 안 된다고 어마어마한 양의 술을 사오셨다. 사장님은 그동안 대학생 알바를 많이 써봤지만 우리처럼 성실하고 일 잘하는 학생들은 못 봤다며 칭찬해 주셨고 급하게 술을 마시는 바람에 술이 오른다며 작은 방에 가서 먼저 자야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남은 안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다. 드디어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 수진아, 왜 수진이랑 공식적으로 외박을 하는 시간이다. 나는 수진이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수진이는 안 된다며 거부했다. 엄마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남자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말이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다. 술이 오른 수진이는 늑대 같은 생각하지 마. 우리가 성인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야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수진이를 쫓아가서 사랑해.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고된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는 거 몰라? 손님들이 너를 보는 시선이 뜨거운 거 다 알아. 그 사람들 내가 하도 노려봐서 뒤통수가 뜨거울걸? 나는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내 마음속에 들어온 여자는 너밖에 없어 하고 고백했다. 수진이는 마음을 열어줬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물론 둘 다 처음이라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한 번이 어려운 것이지.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기회만 닿으면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어느 날 부모님이 개모임에서 2박 3일간 여행을 가게 되었다. 외아들인 내가 집안일을 해본 적도 없고 밥도 잘 못 차려 먹으니 엄마랑 친자매 이상으로 사이가 좋은 연주 이모에게 잠이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 내 마음속으로는 연주가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연주는 외박을 꿈도 못 꾸는 편이었다. 재작년에 엄마가 연주 이모랑 통화하는 것을 잠깐 들으니 저기 있는데 이혼하고 혼자 나와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연주 이모가 노래방 도우미하는 남자에게 홀딱 빠져서 새벽까지 놀다가 들어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 도우미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들켜서
남편이 너 같은 여자는 내 새끼 돌볼 자격이 없다고 해서 맨몸으로 내쫓았다고 한다. 이모는 애들 키우느라 일도 못했고 돈도 없었다고 한다. 연주 이모는 요즘 기업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단다. 다행히도 급여가 높은 편이라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려고 하는 중이라고 한다. 노래방 도우미는 연주를 모르느냐고 버렸다고 한다. 순간 쾌락에 빠져서 가정을 잃게 된 연주 이모는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신세 한탄을 한단다. 엄마는 연주 이모의 한탄을 들어줄 때가 많았지만 그게 반복되니 그러게 애초에 노래방에 가더라도 친구들하고만 놀아야지 유부녀가 무슨 노래방 도우미야. 이제 정신 차리고 숙제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살아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아무튼 연주 이모는 우리 집에 와서 자면서 나를 챙겨주기로 했단다. 엄마 뻘되는 연주 이모는 내가 어릴 때 너무 잘생겼다면서 내 사진을 많이 찍어갖고 태교할 때 내 사진을 붙여놓았다고 한다. 크고 동그란 눈을 가진 아이를 낳고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다. 나를 예뻐해주는 이모가 나에게 그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엄마가 여행 가신 날 친구들과 진탕 놀다 들어왔고 이모는 오랜만에 본다며 나를 안아줬다. 대학생이 됐어도 이모 눈에는 아직 애기라면서 말이다. 이모는 나름 건강하고 밝아 보였다. 이모는 준비한 술을 준비했고 나는 이모의 하소연을 들어야 했다. 사실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었지만 이모의 한풀이는 계속되었다. 이모가 왜 이혼했는지 알아? 내가 미쳤지. 그때는 내 말을 다 들어주는 노래방 도우미가 너무 좋았어. 현실 부부는 애들 얘기 조금 하고 돈 돌리고 잤거든. 그런데 우연히 만난 노래방 도우미는 내 말에 경청해주고 내 눈을 바라보더라고. 근데 그게 그 업계의 룰인 걸 몰랐어. 어리석게도 그 젊은 도우미에게 홀딱 반해서 가정도 못 지키고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어라고 하면 크크 우는데 그런 이모가 너무 안쓰러웠다. 등을 가볍게 토닥거려주는데 이모의 그런 모습에 내 무기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모는 나의 변화를 느꼈고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작정하고 달려드는 여자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남자도 지조를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해주고 싶다. 연주 이모는 현재 40대 중반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나는 이모의 마음은 알겠지만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했고 연주 이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달렸다. 그런데 사실 성숙한 이모와 더 잘 맞는 것 같았다. 이모와 리를 치르고 나면 서투른 나를 기다려줬고 칭찬해줬다. 부모님은 여행에서 돌아오셨고 연주 이모에게 아들 챙겨줘서 고맙다며 홍삼 세트를 선물해 주셨다. 그 이후에 이모와도 연인이 되고 말았다. 이모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나는 너무 어리고 이모를 책임질 수 없는 입장이라 철저하게 피임을 했다. 이모에게 애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모가 진짜로 외로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모는 나한테는 진심이고 싶다고 하면서 어느 날부터는 이모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나는 수진이와 약속이 없는 날에는 이모와 만나고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20살 한결같이 좋아한 수진이를 배신하고
연주 이모와 만나는 나라는 인간 배덕감이 어마어마하지만 이모와 만나는 시간도 나름 짜릿하다. 엄마는 요즘 나에게 묻는다. 왜 그렇게 수척하냐고. 이모에게 사준 홍삼 세트를 하나 더 사서 방에 놔주셨다. 20세 젊은 놈이 두 여자를 만나느라 기력이 쇠해진 게 창피하지만 썰이모는 내 사연을 잘 읽어줄 거라 생각해서 제보해본다. 군대에 가기 전에는 내 여자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볼 생각이다.